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광주시가 새로 생기는 공장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3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불이 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시행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사자 중에 한 축인 노조가 반발하면서 협약식이 지연되고 파행을 빚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입니다. 예정된 시각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조와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며 40분 넘게 협약식이 미뤄지더니 급기야 현수막에서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 명시된 부분을 광주시가 황급히 가립니다. 새로 이전하는 공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협약서 조항에 노조가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결국 협약식은 열렸지만 협약서 원안에 명시돼 있던 광주형 일자리 도입 문구가 모두 삭제돼 알맹이가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호타이어 사측과 노측과 그리고 광주시가 함께 논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6기였던 지난 2016년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금호타이어가 해외에 매각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자 새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다시 추진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시장님은 표현은 했지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광주형 일자리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했던 광주시의 조급한 성과주의 행정이 협약식 파행이라는 총극으로 이어지며 행정 신뢰도만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업은 공장 이전의 사업성 검토와 자금 조달 방법, 현 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개발 용역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쪽의 한기가 잦아들면서 반짝 추위는 물러갔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기온 영하 2.2도로 평년 기온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6도 보이면서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 한파가 물러가자마자 다시 높게 치솟을 거라 예상됐던 이 미세먼지 농도 오늘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이 건조함은 토요일 밤 비가 지나면서 조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외 연수인지 외유인지 모를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광주 MBC가 광주 전남 지역 지방의회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자신들이 갈 해외 연수 예산을 지난해 이미 모두 통과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절반가량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려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2,600만 원을 들여 베트남 다낭 등에 다녀온 보성군 의원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늘려 3,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늘려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엉뚱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체 예산에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좀 더 사기 진작 동기부여 일을 좀 잘해라 라는 뜻에서 지난해 당선된 이래 세 차례 해외를 다녀와 말썽을 빚은 화순군 의회. 두 달에 한 번꼴로 나갔다 온 셈인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기 귀국한 이들 의원들에게는 아직도 1,600만 원의 해외 연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1월 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전남 모든 시군의회는 의원들의 국외 여행 여비를 예산안에 포함해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를 비롯한 2개 광역의회와 27개 광주 전남 기초의회를 전수조사해봤더니 29개 의회 모두 본인들이 해외로 나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한 의회도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회 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움츠리고 있을 뿐이라며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소속 지방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광주시당도 TF를 꾸려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민간에까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다녀와서 그 실속 있고 정확한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또 보고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른 민생 예산은 깎고 또 깎으면서도 본인들 해외 연수는 악착같이 편성하는 지방 의원들의 행태.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놀고 먹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의 3명의 행적과 면면을 보면 5.18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원 추천을 철회하든지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호고속노사의 임금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노조원들의 파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한 결과 임금 20%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임금 2.8% 인상을 주장하는 사측에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설에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 30여 명이 있었는데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이불에 쌓인 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뒤이어 혼자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도 나옵니다. 지적장애 1급 10여 명 등 중증 장애인 30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분리수거 창고에서 오전 10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이 나자 직원들은 신속하게 지체장애인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불도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고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다 해서 아무 피해 없습니다. 불이 난 창고와 장애인 거주시설은 바로 붙어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화재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에 바로 신고한 뒤 자체 진화에 나섰고 장애인들을 재빨리 대피시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진화가 끝난 뒤 별탈 없이 시설로 복귀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남 여성인권단체들로부터 한평농협과 고흥군 수협 임직원들의 해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평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 15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고흥군 수협 임직원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한평농협과 고흥군 수협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라며 명예훼손으로 제보자를 고소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9년 전 강진에서 발생한 어린이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강진에서 발생한 여자 어린이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작성한 200쪽 분량의 노트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담당 부서를 여성 청소년계에서 형사부서로 이관해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실종된 어린이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고 목격자 등의 진술이 확보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풀려난 뒤 현재 다른 범죄에 연루돼 복역 중입니다. 레미콘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관계자 4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와 배임 증주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45살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등 3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건설사 직원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와 나주에서 아파트와 상가 공사를 하며 실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거나 계약한 배합비와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들을 좀 더 쉽고 즐겁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객 참여형 공연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은데요.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객 참여형 공연이란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관객 참여형 공연은 관객을 공연에 끌어들이는 방식인데요. 네, 음악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에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영화에서도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스크린과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식 공연에도 도입이 되는 거고요. 경험하셨겠지만은 현장예술 특유의 의외성과 재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은 어떤 걸까요? 네, 타이틀이 Song for You,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네, 광주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 연주회이기도 하고요. 네. 21일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그리고 늘 혁신적인 음악을 추구하죠. 피아니스트이고요. 미치 사카모토의 아름다운 음악까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클라리넷이 음색이 되게 밝고 부드럽고 또 특유의 촉촉한 음색을 지녔잖아요. 네. 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클라리넷 연주와 함께 편지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가 화면 봤는데 네. 구성되어 있는 그 연주가들도 궁금해요. 네.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네. 네. 대학생부터 젊은 30대 중반까지 네, 클라리넷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됐어요. 2018년도에 창단이 됐는데요. 목관 악기 중에서 클라리넷은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테크닉을 구사하고요. 그러니까 독주 악기로서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나 실내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클라리넷만으로도 이루어진 앙상블이기 때문에 특히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에 고유한 음색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즐겁게 공연을 같이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공연 예매하실 때 관객들에게 편지를 받아요. 네. 네, 공연 중에 클라리넷 연주와 함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 있으시죠?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네. 누가 사랑하지만 뭐 친구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네. 그래서 자신의 편지를 낭독해서 마음을 전하는 건데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 이메일로 주최 측의 편지와 그다음에 연락처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혹시 프로포즈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한번 하셔도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회 될것 21일이니까 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문턱이 좀 낮다면서요. 입장료도 좀 저렴하고 네. 누구나 또 함께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문화충전 1,000원의 낭만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1,000원. 예. 1,000원. 네,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광주 지역 우수한 연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대에 설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무대를 좀 잘
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클래식 음악이 좀 더 가깝게 일반 대중에게 다가서도록 하는 건데요. 매달 국악부터 클래식, 재즈, 인디밴드, 대중음악 등 친숙한 장르에서부터 좀 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르까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00회째이고요. 네. 이번 공연은 102회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지역에서 공연 문화가 초대 문화가 조금 아직 익숙해진 분야가 있잖아요. 네.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 1,000원을 내고 가서 공연을 본다는 것, 이거는 어쩌면은 그 문화생활에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공연 매너를 좀 가져보자는 취지가 네.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수준급의 공연들을 좋은 가격에 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 대기 환경 개선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발의된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개정안 역시 다른 이슈에 밀려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되는 걸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논의 경과를 보고 저희 대기관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하자 그랬었는데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법률 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중점 법안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 전남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 해 5만 400여 톤으로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특히 광양만권 주요 업체들의 배출량은 도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자체 관리 기준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총량제가 적용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광양만권과 충남 지역 등의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신규 분양가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광주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328만 4천 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만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재작년 말 3.3제곱미터당 950만 원 선이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1,00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데다 건축비도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신규 분양가 역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담당할 전문부서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신설합니다. 생활교육팀은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각종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생활교육팀 신설로 초중고를 총괄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강동원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직위 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9일 한 차례 신문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조만간 강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교육부 대한기본역량평가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강 총장을 직위 해제했고 강 총장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각화동 시와 문화마을의 금복미술관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 서화인들의 휘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전시되는 휘호 작품들은 20여 명의 서화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여흥을 즐기며 즉흥적으로 풍류를 풀어낸 글과 그림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신가요? 놓치면 아쉬울 연말정산 항목들을 올해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에서 확대된 건데요. 단 현재 사는 곳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9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만 적용됐던 소득세 감면 혜택이 34세 이하 청년들까지 확대됩니다.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까지, 적용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데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간병인, 미용사 등도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난임 시술비는 따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을 간병했다면 해당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나 치매, 중풍 등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 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들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고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를 이용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